안녕하세요. 9세, 7세 아들들과 배우며 성장하는 엄마로서 9살인 꿈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나로서 생각하고 나로서 느끼고 나로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김윤나 작가님의 자연스러움의 기술입니다. 김윤나 작가님의 또 다른 유명한 말그릇이라는 책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책이었어요. 오늘 소개할 자연스러움의 기술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위로하며 그리고 용기를 주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로서 생각하고 나로서 느끼고 나로서 사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늘 응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교육을 통하여 나무와 꽃을 그려보았습니다. 내가 그린 나무는 몸통도 두껍고 가지도 두껍고 가지마다 열매가 많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그림을 해석해 주시는데 제 머릿속은 너무 복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위에 누구 하나 다 해내길 요구하지 않는데도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자리 잡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리 살지 않았는지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이고 내게 기억되는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하셔서 맡으신 일은 늘 제대로 완수를 하셨고 인자하시고 가족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지도자님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라 그분의 영향이 제게 그대로 전수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제주도 곶자왈 비자림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 한 나무를 보면서 참 애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나무들 틈에서 조금이라도 햇볕을 보려고 애쓰는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네 삶과 다르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나로 존재하는 상태, 즉 자연스러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자연스럽지 않은 나의 모습을 조금씩 해결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거쳐 비로소 나를 충전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사는 방식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지금보다 조금 더 살만해지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김윤나 작가님의 이 프롤로그가 마치 이 책의 전체를 아우르는 요약집 같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총 5가지 자연스러움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가치, 신념, 욕구, 감정, 강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5가지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삶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햇볕을 나타내는 가치입니다. 가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술인데요. 우리는 매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자신의 할 일들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그 가치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고 그 다른 가치를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하는 선택들이 내 인생의 항해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는 스스로 체크하고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속도도 조절하고 방향도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저자는 잊고 있었던 내게 중요한 가치를 찾기 위해 삶을 이끄는 50개의 가치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 가치처럼 느껴지는 단어와 내 가치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단어를 분류해 했고, 두 번째로 이 중에서 내 가치처럼 느껴지는 단어 중에서 더 내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와 덜 내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를 분류하고, 그 후에 이 중에서 총 6장을 골라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카드를 2장 고릅니다. 저는 이때 가족과 사랑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 중에서 이것이 있어야 살아있음을 느낀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 카드를 2장 고릅니다. 저는 소통과 변화를 골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누군가 물을 때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치 카드를 2장 고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화와 예의를 골랐습니다. 50장의 가치 카드 중 자신이 선택한 가치 카드를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제 자신에게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쫓기듯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가치들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와 연결된 그 한 발 한 발 내딛는 하루로 한 달을 채우고 또 그렇게 1년을 채우면 어느새 나는 내가 바라고 있던 멋지고 당당한 내 인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나타내는 신념입니다. 신념은 당신이 믿는 것을 깨닫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매번 당연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가 정말 당연한 것일까에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저희 큰아들과 있었던 일인데요. 현재 9살인데 영어 시험이 다음 주로 다가와서 저는 당연히 하교하는 길에 영어책을 가방에 챙겼으리라 여겼습니다. 전혀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함께 즐겁게 손을 잡고 하교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함께 영어 시험을 준비하자라고 했더니 왜? 책 학교에 있는데? 순간 놀랐습니다. 저 같으면 시험을 앞두고 당연히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책을 챙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아이는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기에 당연히 가져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라고 여기는 것이 모두에게 당연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념은 또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은 부모와의 관계, 양육 환경,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들을 겪으면서 필요에 의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내가 겪었던 경험과 환경에 의해 나만의 신념이 된 것이고, 그러한 신념은 나에게만 당연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당연했던 신념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당연함은 그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도 없고, 또한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가 가는 방향에 방해가 된다면 그 신념을 다시 나에게 유의미한 신념으로 바꿔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뿌리 깊게 박힌 신념을 부정하거나 자책할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고 조절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나를 묶어두었던 틀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해볼 것을 저자는 권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나의 생각보다 내가 더 큰 사람임을 알게 되는 멋진 경험을 할 것이라고요. 세 번째로 물에 속하는 욕구입니다. 욕구는 우리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내가 언제 편안함을 느끼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현재 여러 방면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버크만 진단을 통해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 4가지 유형입니다. 촉진자 유형, 전달자 유형, 계획자 유형, 관리자 유형이 그것입니다. 먼저 촉진자 유형은 과제를 위해 직접 소통하는 사람으로 행동으로 바로 옮겨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과 지향적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달자 유형은 사람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으로 어울려 이야기하고 설득하며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자 유형은 사람들과 간접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네 번째로 관리자 유형입니다. 관리자 유형은 과제를 통해 간접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보다는 자신이 구축한 원칙과 질서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이러한 유형에서 자기다움을 지키려면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이 되면 강점을 발휘할 수 있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불만이 생기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유형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나와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이를 방치하면 자신에게는 짜증이 나고 타인에게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같지 않아 불평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욕구 덕분에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나름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아름다움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말투와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욕구를 바라보고 그 긍정적인 욕구에 반응해 보세요.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타인도 나의 욕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지에 속하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마음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기술입니다. 감정의 역할 그리고 감정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익숙한 감정에 갇혀서 필요 이상으로 착한 사람, 화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이 피하거나 숨기는 것, 과장하는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순간순간의 내 속의 감정을 얼마나 잘 알아차리고 있을까? 이 감정에도 또한 부정적인 감정 역시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혐오감이 있기에 더럽고 위험한 것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고 공포가 있기에 몸을 움츠려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은 애도의 시간을 갖게 하고 그 과정을 거쳐 인생의 다음 관문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역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감정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나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게 합니다. 또한 나의 내면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또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정의 물병이 있다고 해요. 집에 있는 물병의 크기가 각기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감정의 물병의 크기도 각기 다릅니다. 이 물병의 물은 다 차기 전에 그때그때 쏟아내지 않으면 물이 넘쳐버려 적절하지 않는 순간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의 물병을 세심히 살피고 적절하게 빼내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떡잎에 속하는 강점입니다. 강점은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 기술입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는 것은 어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재능으로 인해 스스로 느끼기에 제법 괜찮게 해내고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며 또 다음의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저자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권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떡잎이 아닌가 싶어요. 떡잎은 비록 약해 보이지만 나무 전체를 지탱해주는 엄청난 힘을 지녔다고 합니다. 바로 작은 잘하는 일을 한다는 것 또한 떡잎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리고 고되고 힘들지만 물과 양분을 끊임없이 주다 보면 어느새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로 사는 오늘 하루가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점을 아는 사람은 실패에도 회복이 빠르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첫째, 강점은 좋은 성과를 만들고 둘째, 강점은 과정도 즐겁게 합니다. 셋째, 강점은 회복이 빠릅니다. 이는 자기 확증 이론에 의하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나 자신이 여전히 괜찮은 사람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강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성공했는지 생각해 보고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장점을 찾아보길 권합니다. 자신의 스토리에 집중하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나와는 다른 내 삶의 다른 감정과 또 색다른 경험을 줄 것입니다. 마이너스를 채우지 말고 플러스로 전환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늘 제가 못한 것들을 더 잘해보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마이너스의 의미는 약점이라면 플러스로 전환한다는 것은 바로 강점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이 책에서 표현되었습니다. 강점을 갈고 닦아두면 그것이 기회라는 우연을 만나 강력한 힘을 발휘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던 일들이 어느새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출판사 서평의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움은 자연스럽지 않은 시간을 거쳐야 발견할 수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벌이 좋지 않아서, 부모 영향으로, 지나치게 평범해서, 다른 방법을 몰라서 나를 모른 척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도전을 하고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며 당신을 충전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사는 방식을 찾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